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럼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클래식 이야기를 좀 했는데 고 박사님이 그 이후에 뮤직 리스트가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저는 이 그때 제가 그 문화 예술 쪽으로는 귀가 상당히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가 좋다고 하면 바로 또 네. 호기심 천국이어가지고 바로. 그러니까요. 네네.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저는 정말 가요만 듣거든요. 네네네. 발라드. 네네네. 근데 바로 이번에 또 베토벤. 그걸 또 딸내미 데리고 또 좋습니다. 들어보고. 전 항상 그런 걸 또 같이 해요, 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좀 클래식 공연을 좀 알아봐 드리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더 많이 알더라고요, 저보다 이미. 그 예술의 전당에 그 회원을 끊으셨더라고요. 그 제가 말하다가 그냥 깨갱했습니다. 아니,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을 또 먹으시고. 네. 우리 박권 씨가 은근히 효자세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더 많이 아시니까 가실 때 모셔다 드리는 거로 효도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네. 모셔다 드리면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함께 즐기면서 효도도 하면서 어떨까요? 면서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핵심이 그거예요. 배운 만큼 보인다. 우리가 오늘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만나볼까요? 오늘은 배울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빨리 만나보시죠. 네네네. 네. 자, 우리 장일범 음악평론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귀한 얘기 해주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화야 놀자 최고입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네. 그래도. 안녕하세요. 장일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야 놀자 최고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하신 말씀 오늘 지금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클래식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실천을 하시잖아요. 아버님 매일 이렇게 또 예술전당에 모셔드린다고 해서 매일은 아니고요. 매일 아니니까 가끔 모셔드린다고 하셔서 정말 효자가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딸하고 같이 다니신다니까 너무 그 가정이 화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저도 자랑도 했거든요. 이번 방송은 놓치지 마라. 그렇죠. 자, 럭키 세븐이야, 세븐. 베스트 세븐. 베스트 세븐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급합니다, 근데 마음이. 무슨 베스트 세븐이냐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베스트 세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거는요. 요즘에 그 이문찬 열풍. 이문찬이 치고 또 조성진도 치고 갑자기 라흐마니노프 또 탄생 150주년이 됐어요, 금년에.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러시아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였던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그의 피아노 협주곡 2번만 제가 1등으로 꼽으려고 했는데 2번하고 3번을 같이 꼽아야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이거는 두 개를 같이 버릴 수가 없어서 베스트 원에 두 개를 같이 랭크시켰습니다. 베스트 원에 그러면 두 곡이에요? 네네네. 공동 1위네, 공동 1위.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아노 협주곡 1, 2위 뭐 그냥 등위를 이렇게 논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공동 1위. 공동 1위. 라흐마니노프 2, 3번. 2번, 우리는 3번. 횡재했네. 그럼 8곡이 되는 거네. 맞아요. 결국은 8곡이네.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 진행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2위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이걸 들으면서 하면 참 좋은데. 음악 좀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Eine Zauberbinden wie 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wild,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진짜. 일단 노래를 좀 부탁드리라고 했는데. 해드릴게요. 원하시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집에서는 이러거든요. 여기가 평론가님 거실이 다 생각나죠? 네네. 비슷합니다. 자, 3위곡. 비제의 까르멘의 아바네라라고 하잖아요. 아바네스. 사랑은 들쇠와 같다. 라무에 똥와쇼르벨 디리리 더다다다리리라 빠밤빰빰
빠밤빰빰 하는. 스텝을 지금 방금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셨거든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쳐다보지 않는다. 이게 카르멘에 나오는 거죠? 네, 요 곡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따가 해드릴까요? 네네네. 좀 이따 해드리고. 네. 또 하나는 일단은 가는 걸로. 네. 도레아도론가하데 도레아도르 도레아도르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이거 사랑의 인사? 투사의 노래. 투사예요? 네, 이게 까르멘 몇 번째요, 가운데 그러면? 투사의 노래. 이게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3번이 베스트 3가 2개인 거죠. 백삼번도 두 번이고. 예, 예. 그럼 요거 다음 게 사랑의 인사구나.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네. 사랑의 인사 가시죠. 네. 따리리라라리리라라라 따라라리리라라라 여기 또 그 가사를 붙이기도 해요. 합창으로 나온 곡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네. 살리다무르 사랑의 인사. 네. 예. 사랑의 인사. 네. 밥 먹고 집에 갈래? 뭐 이런 거죠. 오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지금 만들었어요. 예, 예.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여기 좀, 여기 그럼 몇 위예요? 이게 여기 4위, 밥 먹고 집에 갈래? 맞네요. 4위. 네. 자, 밥 먹고 집에 라면 갈래? 먹고 아닌가요? 네. 네? 라면 먹고 갈래 해야지. 라면은 이제 부실하니까. 나는 죄송해요. 밥으로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은 뭐죠? 네.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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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가 뭐죠? 여보세요.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네네네. 네. 푸치니 오페라 트란도트 가운데서 깔라프 왕자의 아리아 네순도르마 오. 아무도 잠자지 마라. 네. 말라. 네순도르. 네. 자, 공주는 잠 못 이루거든요. 네순도르마 네순도르마 tu preo principessa nella da fredda stanza 이렇게 나가는 곡이죠. 나중에 네순도르. 빈체로 빈체로 하고 끝나는. 박수, 박수, 박수. 야, 멋지다. 그라지 저- 그라지. 땡큐. 와. 잠 안 자도 돼요. 와. 지금 잠안 잘 자도 시간이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죠. 아니 지금이 아니라 이 노래 들으면 아이들 들으면서. 예. 예, 요즘 뭐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하시던데 잘 됐네. 클래식을 많이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네스도르. 네네네. 좋습니다. 네순도르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인가요? 아니요. 한 번 더 한번 더 남았습니다. 남았나요? 또 있습니다. 예. 예. 자, 여섯 번째가 차이콥스키의 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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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창. 요 교향곡 6번? 그리고 6번. 6번. 네, 6번. 자, 비창. 네. 갑니다. 따리리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리리라라리리라라라 야. 이게 1악장에 나온 테마예요. 야, 요거를 이제 요게 몇 위죠? 6위예요? 요게 6위. 6위죠. 왜? 베스트 하죠, 뭐. 7이니까. 네네네. 6위 좋습니다. 6위, 예. 자, 일단 빨리빨리 가보죠. 네. 자, 세븐. 자, 그다음 마지막. 자, 베스트 7 갑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종범 안타 이종범이라고 야구 응원곡. 야구 응원곡으로도 쓰였던 오. 잊을 수가 없어요. 와. 그 드보르작의 예. 그 한국 신세계로부터 그 9번의 4악장입니다. 네. 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베스트 7을 네. 알아봤는데 이제 공동 1위 곡이 있기 때문에 네. 총 들은 거는 9곡이에요. 네네. 두 곡인 곡이 있기 네. 때문에 거의 베스트 10인 셈이죠. 네. 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베토벤 교향곡 9번, 네. 합창, 그리고 카르멘, 네. 투사의 노래, 네. 그리고 엘가의 사랑의 인사, 네. 그리고 투란도트, 네. 그 다음에 차이코프스키, 네. 그 다음에 드보르작. 네. 와, 요렇게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다 귀에 익은 게 많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이제 발표했으면 가는 건가요? 아니. 네네. 아니, 근데 하나하나 집중 분석 들어가요. 이렇게 들으니까 네. 또 완전 색달라요. 맞아요. 좋습니다. 입으로 이걸 다 하다니. 정말로 너무 놀라워요. 네네. 저는 이런 게 이분이- 가능하다니. 네. 이분이 음악평론가도 그렇지만 주크박스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정말 정말 음악 평론가 따로 있고 다 나와. 여기 또 뭐 그 음악을 틀어넣어서 네. 이런 줄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 노래하는 자동인형이었어요. 아. 시키면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 노래하는 자동인형.
그러면은 지금 성악은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성악은요, 제가 대학교 때도 이제 우리 선배님한테 배웠거든요. 국민합창단에 있는 선배님한테 배우고, 성악 이제 러시아 가서 배우고, 그리고 그 3년을 배운 다음에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테너한테도 배웠는데, 네. 이제 한국에 와서 요즘에는 이마에스트리 합창단이라고 이제 그 프로 오페라 가수 합창단에서 오페라 싱어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장일범 음악평론가님은 참 좋은 점이 많은 게 네. 지금 클래식 라디오 진행하잖아요. 네. 이제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이제 앨범이 준비가 안 됐어. 맞아. 그럼 본인이 직접 네, 다 할 수 있어요. 불러도 되겠네요. 네네. 여러 성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문제고 단선율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리고 공연장 공연을 하고 있어. 근데 초대 가수나 안 나왔어. 네. 늦게 와. 그럼 본인이 또 해. 아니 클래식 공연은 사회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럴 때 성악가가 좀 차가 막혀서 늦어.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진에서 제가 저기를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러 간 거예요. 심사를? 그날 공연을.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오기로 했던 출연자가 네. KBS 경악단 연주에서 네. 그 폰트랍 대령 역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심사하러 왔는데 갑자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한테. 그래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했을 걸. 왜냐면 제가 다 아는 레퍼토리고 했을 하면 걸. 참 좋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다른 방송 가서는 MSG를 쳐가지고 네. 했다고 하세요. 네네. 네. 방송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 재밌지 뭐든 않았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 충분히 가능하시고 방금 저희 베스트 7도 다 입으로 맞아. 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쭉 들어보니까 라흐마니노프, 뭐 차이콥스키, 드보로제 이렇게 러시아, 체코 이렇게 동구권 쪽 추운 나라 쪽이 많은데 자 이렇게 한국인들이 이 동구권 작곡가나 음악가들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한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의 정서가 우리 뭐 국악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이 판소리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그 러시아 사람들이나 동구권 사람들이 좀 슬퍼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웃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막 이렇게 웃고 있고 주로 웃고 얘기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주로 웃으면 얘는 바보다. 웃으면 왜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있지 않고 왜 너 실실 웃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삶이 진지한 건가요? 네, 너무 진지하고 그거 이제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그렇고 표정이 굳어서 그런가? 추워서 좀 추워서. 기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고 한도 있고. 네. 왜냐하면 한번 그 집에서 출가한 그런 딸은요 평생 못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영토가 너무 커서 슬프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심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2차 대전 때 또 많은 병사들이 네. 또 이제 세상을 떠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웠어요. 백학이란 네, 그런 노래가 네, 어떤 맞습니다. 러시아를 상징하는 그게 이제 어떤 러시아의 어떤 한을 그렇죠. 네, 상징하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이 좀 있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 한하고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센티멘탈한 그런 또 감정 이런 것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베스트 7 뭐 이렇게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또 재밌고 그렇지. 당연하죠. 하니까 첫 번째 곡, 그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네. 이 곡은 대체 어떤 곡인가요? 2번은요, 라흐마니노프가 원래 그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이제 작곡가로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5점 만점에 5점 받고 졸업했거든요. 천재였군요. 천재였죠. 네네. 피아노도 너무 잘 치고. 그래서 나는 내가 작곡하면 사회에 나가서 대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곡을 썼는데 그게 교향곡 1번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대실패를 해요. 청중들도 막 막 이러고 평도 기자들과 평론가의 평이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아니 천재가 했네. 네.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는 자기가 성공할 줄 알았다가 뭐 이런 곡이 다 있나 이렇게 평을 하니까 완전히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때부터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공연장에 들어간 후에 마지막에 쏙 들어갔다가
박수 칠 때 쏙 나와가지고 집에 가고 이럴 정도로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3년 동안 활동을 못 합니다. 아이고. 근데 그때 이제 박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 심리 치료하는 사람이었어요. 레드선 해가지고 하는 분인데 날 박사, 니콜라이 날 박사가 최면 요법을 가져와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해줬는데 그래서 결국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겨냅니다. 예. 그래가지고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쓰는데 이게 그 날 박사한테 헌정하는데 사실은 그때 라흐마니노프가 달 박사의 딸한테 마음이 생겨서 이 병이 고쳐지고 헌정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곡의 처음에는 따단 또돈 따단 또돈 따단 또돈 하고 이제 첫 오프닝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러시아의 종소리예요. 러시아의 종은 늘 이렇게 심각한 일이 있을 때 울리는 종소리, 외적이 나타났다 할 때 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심각한 러시아의 종소리를 나타내 주면서 크레물린에 있는 종소리면서 이것이 2악장에 가면 그 괴로움이 사라지고 굉장히 센티멘탈하고 우아한 곡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 니콜라이 달 박사 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였다. 그래서 따라라란 따라리리라라란 따라리리라라란 따라 all by myself 그 곡으로 에릭 칼맨이 만들었죠. 2악장을 가지고. 그러면 후자 쪽이 맞네요. 후자 쪽이 맞는 것 같아. 연애 쪽이. 예, 그렇죠. 굉장히 사실 all by myself. 오빠 만세. 왜냐면 그 감성을 들어보면 오빠 만세요? 네. 오빠 만세 기억나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오빠 만세 하던 예. 개그맨이 있었죠. 네네. 맞아.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최면 그 박사님보다는 네. 딸에 대해서 어떤 네. 그런 좀 사랑이 있지 않았나. 아니 일석이조죠. 그렇게 해서 그 강박증 뭐 이런 데서 극복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딸도 아름다운 데이트해보고. 딸하고 잘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결혼은 딴 사람하고. 결혼. 네네. 아니 뭐 그렇게 곡 쓰고 하면 됐죠. 뭐. 네네. 이 결혼도 딸이랑 했으면 뭔가 좀 드라마처럼 됐을 텐데. 아,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아니 근데 이 곡을 또 그 한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베스트 원으로 네. 첫 번째로 이렇게 네. 좋아할 만한 이유가 뭐가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예전부터 이 곡을 굉장히 이제 그 협연할 때 아주 좋아하는 곡으로 꼽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곡하고 피아노 협주곡 3번을 같이 꼽았는데요. 3번은 최근에 이제 임윤찬이 이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승리한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 끝나자마자 청중들의 기립박수와 함께 그 지휘자 마린 알서비 막 이렇게 껴안아주고 막 정말 최고의 연주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좋은 연주를 했고요.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피아니스트 조성진 또 이 임윤찬뿐만 아니라 뭐 백건우 씨도 예전에 이거 전곡을 또 녹음하기도 했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피아노 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공연장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그럼요. 많이 들을 수 있는. 네네네. 그렇게 좀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베토벤 합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곡은 또 어떤 역사를 갖고 있죠? 베토벤이 이 곡을 이제 합창을 넣어서 교향곡을 쓴 게 이 세상에서 최초의 일이었어요. 그런 곡이 없었거든요. 근데 베토벤이 8번 쓴 이후에 9번을 바로 이렇게 쉴러의 곡을 넣어가지고 쉴러의 시를 넣어가지고 환희의 성가다 해서 이제 쓰게 되었고요. 예. 이 곡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 중요한 행사, 무슨 뭐 중요한 시점 되면 인류가 모두 화합해서 우리 만민이 다 평등하다, 하나가 되자 이런 만민 평등 사상이 이 곡에 담겨 있고 우리는 모두 형제다 이러면서 손을 잡고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귀족제도 철폐하고 우리 뭐 지금 뭐 하인 계급 뭐 이런 거 다 같은 인간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고 쉴러하고 베토벤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이게 연말에 곡이고요. 많이 네. 이 노래가 이 곡이 많이 또 들리고 하는 게 또 그런 네. 이유고 예. 또 연말에 특히나 더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연말에 공연하는 게 하나의 그 통과 의례처럼 이 연말에 이걸 들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그 두 곡 중에 하나를 맨날 그 연말마다 번갈아 가면서 했었습니다. 네. 베토벤의 9번 합창하고요. 네. 그다음에 핸델의 메시아. 이거를 어느 해는 이걸 하면 어느 해는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곡을
베토벤의 합창을 매년 하는 거 하고 네. 지금도 5천만 합창제가 있고 각 도시 그러니까 너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다 그 구민회가 이런 데서 이 나인 심포니를 부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걸 다 하니까 이거를 안 부르면 안 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문화도 일정 부분 들어왔고 우리나라의 오케스트라들도 좋아지니까 이제 이런 곡에 대곡에 또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비엔나에서도 비엔나에 있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매년 연말에 두세 차례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이 연말에는 무조건 이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송년송이네요. 송년. 송년 음악으로 이거를 한 이유는 우리 같이 모두 이제 손을 잡고 화합하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가사 때문에 다들 모여서 이 곡을 듣고 또 숭고하고 또 시원하거든요.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이 곡을 다 듣고 싶어 하죠. 약간 저기 위아더 월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위아더 월드란 저기 핸인핸 손에 손잡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의 오리지널이 베토벤의 두 번 합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들려주신다면? We are the world 이거 말인가요? 아니요. 9번. 네. 9번 합창. 합창. 네. Laufet, bride, heire, ban, laufet, bride, heire, ban, freudig, wie ein Herr zum Siegen, wie ein Herr zum Siegen. 네, 아니 우리 저 평론가님이 부르니까 약간 군가 느낌이에요. 베토벤의 이 곡의 특징 중에 가장 그 큰 특징이 뭐냐면 네. 아도르노가 그 미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군대 행진곡적인 특징이다. 그러니까요. 베토벤의 곡이 굉장히 군대 행진곡적인 게 많아요. 더 딱 느낌이 오네요. 네. 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것도 이제 군대 행진곡적이죠. 나는 아까 딱 그 노래 들으니까 마지막 연말에 딱 네. 시원하게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딱 손에 맥주를 한 잔 딱 들고 건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같이 하시죠. 칙칙하게 딱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공연장은 안 되겠고 네. 공연장 바깥에나 이렇게 따로 이걸 영상을 틀어놓고 뭐 하실 수 있는 데로 가셔야 되겠네요. 네, 뭐 네. 호프 브로이하우스 같은 곳. 맞아요. 그렇죠. 그런 데 가서.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모든 국민이 세대를 다 뛰어넘어 좋아하는 노래 사랑의 인사. 네, 네. 이 노래에 대해서 또 맞습니다. 우리가 또 제대로 또 한번 알아보는 이거는 시간을 뭐 갖죠. 그냥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맞죠. 광고에도 나오고. 맞아요. 그 에드워드 엘가가 영국 작곡가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로 성공하고 싶어 런던에 갔는데 성공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교사 생활을 했는데 자기를 아주 잘 돌봐준 피아노를 이 사람이 가르쳤는데 9살 연상의 캐롤리네라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9살 연상을 극복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약혼할 때 약혼식 날 캐롤리나한테 1888년에 선물로 줍니다. 이 곡을. 어떤 그 사랑의 노래로 네. 연가로. 예. 그런데 이 곡을 원래 리베스 그루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사랑의 인사를 독일 말로 썼었어요. 엘가가. 예. 캐롤리나가 독일어를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어로 썼는데 출판사에서 안 됩니다. 독일어로 쓰면 안 팔립니다. 독일어로 딱딱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독일 사람 멋없고 딱딱하다.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어로 써서 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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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엘레강스하게. 엘레강스하게 살리 다무르. 살리가 인사잖아요. 네. 아무르가 사랑이니까 살리 다무르 하면은 아무르. 잘 팔릴 거야 하고 딱 이 출판을 했어요.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네. 세봉. 야, 역시 프랑스의 파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역시 프랑스의 있어 보이는. 네. 사랑 로맨틱. 사랑 그쪽은 다 프랑스야. 로맨틱 맞습니다. 네, 맞아요. 연인 쪽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독일어가 밀려나고 프랑스어 제목이 붙게 된 거죠. 영국 사람이 작곡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 좀 뭐 하이라이트 부분 있나요? 네. 불어로? 불어는 없습니다. 불어는 없어요? 네네네. 예, 그거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리리라.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프랑스식으로? 네네. 근데 또 이 노래를 다른 아까 베스트세븐도 있었지만 어떻게 느낌적으로는 가장 많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뭘까요? 부드러운 우리나라 느낌?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일단 곡이 들으면 귀엽고 착하고 순진하고 네. 예. 사랑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언제 들어도 편안합니다. 요거를 틀어놓고 우리 저 연인들이 프로포즈 편지를 낭독하면 거의 100% 이루어질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걸 틀어놓고 네. 범죄는 못 저지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강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나쁜 일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음악이 나오면 따라리리 핸들을 틀어서 집에 가. 나 안 할래. 그런 효과가 나 못하겠어. 클래식 곡에 있습니다. 네. 너무 이게 재밌게. 옛날에 네. 돌아가신 한상우 선생님이 네. 모차르트의 곡만 틀어놓고 운전을 하면은 운전하다가 저도 그 경험했거든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되게 평화롭게 만들어줘요. 예, 근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어. 예, 그러면 어떻게? 아유 가세요. 이렇게 돼요. 다른 곡 들을 때는 막 엄청 전투적으로 땅땅땅땅땅 이런 음악 들으면 막 전투적으로 에이씨 막 가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뭐 이러는데 빠바바밤 나오는데 누가 빵빵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내릴 거예요?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모차르트를 들으면 어서 가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랑의 인사도 그런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주는 아니죠. 그런 마성이 있어. 마법이 있어. 안 되겠다. 이거 뭔데요? 딸 교육시킬 때 이걸 틀어놔야 되겠다. 훈육할 때. 지금 진짜 중학생이어서 사춘기여가지고 고 박사님이 따님과 지금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먼저 시작했다고요. 네,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이 음악이 지금 되게 필요한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식사할 때 같이 틀어놓고 같이 식사하나요? 그럼요. 그렇죠. 그때는 같이 이렇게 좀 밥 먹을 땐 치네요. 이런 음악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밥 먹을 땐 더 치네요? 네. 꼭 필요합니다, 정말. 네, 그래요. 딴 때 들으라고 하면 잘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밥 먹거나 뭐 그럴 때 습관적으로 항상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이 노래를 들어놔야 되겠네요. 틀어야 되겠네요. 가정일 빨리 해결하시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연되는 작품 중 하나인 BJ 오페라 카르멘. 네. 이 작품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작품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비제가 너무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1890년에나 나오는 베리즈모, 신실주의라고 해서 정말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오페라들이 나오거든요. 예. 깜짝 놀랍니다. 그 주인공들이 뭐 술집 아줌마, 또 술 팔러 가는 그 예비군, 또 마국간 주인, 뭐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지금까지 오페라에서 생각도 못하던 그런 주인공들은요. 예. 주인공도 왕자, 공주, 그다음에 또 귀족들, 백작, 공작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하는 게 주로 오페라였고 하인 계급이 이제 서브 플러스로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이전에 15년 전에 비제는 집시 여인인데 담배 공장에서 권력 많은 여인, 또 담배 공장을 지키는 병사, 그리고 거기 투사, 그 연예인이잖아요. 네. 그 스포츠맨이자 연예인 투사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대사가 너무 저질스럽다. 거칠다. 거칠고 막 그냥 패싸움도 막 하고 여자들끼리 뭐 그런 장면도 나오니까 막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서 일막 끝나고 반이 도망갔대요. 그래서 다 집에 가버려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이죠. 그리고 비제는 굉장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래서 비제가 실금 앓다가 죽었어요. 그 해에. 너무 정말 시대를 앞서간 천재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다음 질문으로 이거 정말 기대됐어요. 아까 그 베스트 중에 잠자지 마라. 저한테 너무. 근데 까르멘을 지금 제대로 얘기를 해야 하려고 그러는데. 네, 해주세요. 까르멘에 나오는 그 아바네라 이 곡은 사랑은 들새와 같아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까르멘이 정말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담배 공장에서 10분간 휴식할 때 까르멘 기다리려고 다른 여자들이 나오는 걸 다 지켜봐요. 그리고 까르멘 나올 때 드디어 다들 뭐 이렇게 눈을 딱 집중을 하죠. 그리고 까르멘이 이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라무헤통 와쇼르벨 떠리리 떠다다다다다 하고 부르는데 이 곡이 하강음계로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래서 빠밤빰빰 이게 바로 아바네라 리듬인데 왜 아바네라 리듬을 여기 썼느냐. 바로 쿠바의 수도가 아바나잖아요. 아바나에서 항구를 통해서 이 스페인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
나중에 tango 음악이 되기도 하고 아바나에서 가져온 권련을 말기 때문에 그것이 아바나의 리듬, 아바네스, 아바네라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들새와 같아서 자기가 찾아가면 도망간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알아서 새가 찾아온다. 예,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우사의 노래인데 네. 투우사의 노래는 정말 신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창으로 하기도 좋아하고 이 곡을 부르면 다 박수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치는 그런 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아주 그 기계가 있는 그 투우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곡이죠. 네. 투우사의 기계를 보여주는. 근데 그 BJ 오페라 중에 이렇게 까르멘 말고 다른 유명한 대표곡은 없나요? BJ 작품 중에 진주조개잡이라고 있어요. 이 진주조개잡이가 있는데 이 곡도 너무 아름다운 곡도 있거든요. 뭐 퐁디덩 블루송 그 신성한 사원 앞에서 같은 이중창 곡도 있는데 그런데 이 작품은 BJ의 젊은 시대의 곡이고, 요거 이제 37살에 죽을 때 이제 썼던 게 까르멘인데요. 그 10년 사이에 아주 음악적으로 많은 발전을 보고 더 파퓰러해지는 그런 곡을 쓸 줄 알았고, 이 진주조개잡이는 이 작품만큼 성공은 못하죠. 아쉽게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곡 이야기 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란도트 이야기 해볼게요. 저 이 얘기 꼭 들어야 돼요. 이야, 이거 투란도트 중에 있는 분들. 예,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 네. 아무도 잠자지 말아라. 네. 예, 이렇게. 그게 네순도르마거든요. 그게 잠자지 말라요? 네. 그 노래를 왜 갑자기 네순도르마 부르냐면 네. 네순도르마 이렇게 합창으로 베이징의 관리들이 베이징 사람들한테 모두 포고령을 내렸어요. 오늘 밤 잠자지 마라. 이 낯선 왕자의 이름을 알 때까지. 이름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깔라프 왕자가 공주의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 세 개를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공주랑 결혼할 수 있게 됐는데 공주가 아바마마 제발 나를 이 모르는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 깔라프 왕자가 그렇다면 좋소. 나도 왕자인데 문제를 당신에게 하나 내겠어. 내일 아침까지 내 이름을 알아맞히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해도 좋소. 나를 죽여도 좋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래? 그럼 내 순도르마 해가지고 아무도 잠자지 말고 이름을 알아맞혀라.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 왕자가 얘기를 하죠. 내 순도르마 아무도 잠자지 말라고? 좋아. 아무도 잠자지 마라. 공주도 잠 못 이루고 이러면서 내일 아침까지 내 이름을 니네가 알아맞힐 수가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은 나의 사랑의 승리다. 빈체로 이러면서 끝나는 곡입니다. 그럼 언제 자요? 안 잡니다. 안 자요? 네. 전 약간 더 궁금한 게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름은 알아맞혔나? 이름을 알아낸 거예요? 이름을 왕자랑 이 공주가 만나요. 네. 투라도트 공주하고 깔라프 왕자가 만나는데 이 왕자가 깔라프 이 투라도트 공주한테 내 이름은 깔라프다. 예, 얘기해줘요. 얘기해주고 마음대로 네가 근데 왜냐면 이 여자한테 키스를 했는데 이 여자가 사랑에 빠졌거든요. 네. 그걸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이름을 이제 알았어 이러고 갔지만 결국 아버지가 이 폐하거든요. 황제가 이 사람 왕자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왕자 이름은 아모르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아니 근데 우리 평론가님은 이 실 봤더니 성대모사도 너무 잘하고 자, 좋아합니다. 네. 아니 정말 그 공연이면 공연 뭐 모든 분들이 다 펑크내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모노드라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찰콥스키의 그 교향곡 6번 그 비참한 또 작곡된 그 교향곡 중에서 가장 우울하고 비참한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절하다? 네, 처절하다 이렇게 이게 왜 그럴까요 또? 그 시작할 때도 이게 이제 초연을 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893년 10월에 초연을 했습니다. 근데 차이콥스키는 자기가 당연히 뜨거운 박수를 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차이콥스키니까 치는 박수 이렇게 친 거예요. 너무 차분한 박수를 받았네요. 그래서 차이콥스키가 뭐야 이러면서 막 기분 안 좋아했는데 사실 이 곡은
그 전에 설에 의하면 차이콥스키가 좀 그 동성애자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알려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이걸 터뜨리겠다. 너 이거 알리면 너 뭐 이대로 너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냐? 협박을 받았네요. 명예살인. 네. 그래서 결국 차이콥스키가 이 곡을 쓰고 이걸 자신의 레퀴엠처럼 쓰고 세상을 떠나는 비소를 먹고 죽었어요. 지금 뭐 콜레라에 걸렸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비소를 먹고 죽은 그런 그 차이콥스키의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한 3, 4일 고통받으면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곡이 정말 촛불이 꺼지는 것 같은 사악장이 이렇게 느리게 나와요. 둔 하면서. 그래서 제가 박수를 지난주에 와! 하고 안다 박수 치면 안 된다 그랬죠. 브라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듣고 있다 나중에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게 은밀한 곡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연인에게 아주 알리는 거니까. 담긴. 근데 본인의 이제 그런 삶에 대한 뭐 현상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곡으로 또 그대로 표현해서 남기고. 그 이제 작곡가마다 좀 다르죠. 예, 작곡가마다 좀 다릅니다. 예, 옛날에 이제 뭐 바로크 시대에는 그런 걸 그냥 형식에 따라서 고전주의 시대에 이렇게 남긴 경우가 많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또 이 감정 표현이 활발해진 그 낭만주의 시대에 이런 것이 더 많이 작곡가들이 이제 표현하게 됐죠. 네. 자, 이번에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을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그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드보르작 교향곡 9번입니다. 네. 신세계로부터 영화 신세계 재밌게 봤는데. 네, 그죠? 예. 저도요. 좋아요. 이게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악장에 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바바로 다 아시죠? 알죠. Going home, going home, 따라 going home 가사도 붙였거든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이 악장. 이게 옛날에 자장가로도 이렇게 그 TV 방송에 나올 정도로 많이 쓰였어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고향을 추억하는 체코 고향을 향수하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사막장 가면 따라라 따라라 따라 풍년이 왔네 이런 그 농촌풍의 민요풍의 사막장도 있고 사막장 가면 드디어 바람 빠라바라바라 빰빰빰빰빰빰 아까 제가 불렀던 그 이종범 테마 그 드보르작의 이 신세계로부터가 있는데 이 곡은 드보르작이 미국으로 차이콥스키가 안 간다 그래서 미국 아메리칸 아카데미 뮤직의 원장으로 갔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새로운 문물 또 체코를 그리워하는 것 이런 것이 또 인디안의 노래 또 흑인 연가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나온 정말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보면 그럼 거기에 어떤 면에서 되게 복잡한 것도 있네요. 받아들였을 때 신기하고 설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담은 그렇죠. 그러면 가장 완벽한 곡일 수도 있고 너무나 재미있는 곡일 수도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신세계가 이 미국이라는 곳이 정말 광활하고 넓고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르작한테 빰빰빰빰빰 이런 게 이제 사악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드보르작이 이 기차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프라하 음악을 원작일 때는 그 자기가 주로 나가가지고 기차가 시간에 잘 맞춰 들어오는지 이런 걸 막 확인을 했어요. 그게 취미였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원작에 대해서 바빠지니까 조교 보고 좀 가서 그 잘 맞게 들어오는지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철도 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 철도적인 느낌도 약간 납니다. 기차. 신기하다. 그 평론가님 예전에도 이제 이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이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이 클래식 베스트 예를 들면 세븐 하고 지금에 있는 베스트 세븐이 약간 달라진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차이콥스키의 비창이 뭐 1번이었습니다. 단연코 1번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올레타와 알프레도 두 사람이 부르는 이 라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
리비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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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넬레티 칼리치, 켈라 벨레자 인 피오라. 건배하고 싶어요, 왠지. 네네. 여기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리비아모, 리비아모, 넬레티 칼리치, 켈라 벨레자 인 피오라. 이 브린디시 축배 노래가 좀 더 상위의 랭크가 됐었고 물론 지금도 남자 여자가 부르면 가장 인기 있는 이중창 곡이긴 하지만 이런 곡들이 상위 랭크 됐었고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애청하는 이 곡 가곡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곡이 그 그리운 금강산이었거든요. 최연석 선생님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곡들이 더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클래식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또 알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알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됐었는데 오늘 또 정리가 되는 또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됐습니다. 혹시 또 끝으로 네. 클래식은 이런 점 때문에 좋으니까 네.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정말 클래식은 평생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자기를 배반하고 가는 친구도 있고 또 안 만나게 되는 친구도 있고 또 먼저 가버리는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 중에 클래식은 평생 나와 끝까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 세계에 아직 입문 못하신 분은 끝까지 함께 하셔서 또 아주 정말 평화롭고 위안이 되고 마음의 안식이 되는 그런 클래식과 가까워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연장도 자주 가시고 또 음반도 또 음악도 유튜브로 또 많이 들으시면서 이 좋은 시간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평론가님한테 네. 너무 좋은 새 친구를 소개받아가지고 클래식이라고 네네네네. 하면 너무 맞아요. 좋은 네. 새 친구를 소개받아서 레식이. 마음에 들어왔네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또 옆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소개시켜줘도 되는 친구여가지고 네, 그럼 더 좋은 좋네요. 친구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클래식 얘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홀딱 빠져가지고 와, 해보고 진짜로. 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덕분이죠, 뭐. 네. 너무 재밌게 네네. 했고 다음에도 또 모시고 싶네요. 제가 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니어 TV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획을 해주셔서 문화의 놀자 최고네요. 네네네. 특히 그 시니어분들이 이 클래식 감상, 그다음에 네. 클래식 음악 이런 부분에 홀딱 또 빠지는 계기가 네. 되는 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 네. 방송이. 네. 오늘 이렇게 아쉽게도요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호기심을 더 충족시켜주는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